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보고자 해서 이제 만든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뭐 저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부담스러운 면도 있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20살 때부터 그 인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5년째 지금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시대를 또 겪어왔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인쇄 기술도 계속 변해온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말이 맞구나 하시겠지만 우리가 1980년대에 뭐라 그럴까요? 좀 화랑을 겪었던 그런 인쇄 분야하고 지금 현재 그 화랑을 겪고 있는 그런 또 인쇄 분야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쇄인으로서 무엇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좀 산업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차원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거는 뭐 모두가 동일한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동을 하고 있다가 잉태를 하고 10달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빛을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가고 가고 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뭐 남자들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굉장히 그 젊은 혈기를 가지고 왕성한 그 사회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갖게 되고 나름대로 좀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탄생을 해서 여기를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기를 거치게 돼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회적 구성원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런 그 어른으로서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성숙을 하고 또 나이가 이제 40, 50 먹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리 몸에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화가 되고 어딘가 또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몸은 이제 쇠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흙으로 또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성숙기를 거치게 되고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제 쇠퇴기를 이제 그러고 나면 여기는 이제 다음 생애를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하고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생애 주기를 갖게끔 돼 있는데 일단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쇠퇴하고 다시 돌아가고 근데 이게 이 사이클은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이클에 대한 주기가 길게 가냐 짧게 가느냐는 사람마다 다 주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또 뭐 나의 뭐 생활 방식 이런 게 다 다르고 또는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요새 뭐 100세 인생이니까 뭐 100살까지라고 놓고 보면 이게 가장 무난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가 2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120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누구나가 다 기왕이면 이 숫자가 길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길게. 그죠? 만약에 이 쇠퇴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는 너무나 내가 그 힘이 없이 아픈 세월을 길게 가야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생활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기왕이면 오래 가게끔 그런 아마 희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뭐 운동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드시고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제품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든 제품도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어떤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된 것이 이제 시장에 출시가 돼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데가 그냥 이렇게 가다 내려버리겠죠. 근데 시장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매출이 그냥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구나가 다 살 만큼 샀어요. 근데 더 이상 안 팔리겠죠. 그래서 AS나 해가면서 이제 쭉 해가면서 하나의 제품이 이제 생애를 마감을 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제품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100년이 가는 제품, 6개월밖에 안 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이 가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그 우리 회사의 메인 그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하실 분 다 한 명도 없을 거죠. 만약에 지금 50년을 그 지났다. 태국통상이 작년에 50주년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50년 남았잖아요. 우리 박 대표님이 50년을 더 사시면 100살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딱 맞잖아요. 근데 그게 그 100년이 갈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만약에 이제 100년이 갈 수 있는 제품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석유 같은 거. 예전에 그 어떤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지 않을 때는 무언가가 하나 나오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짧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은 6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갤럭시가 깍두기 폰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25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25번을 변화를 했는데 휴대폰이 아마 2000년대 초부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이제 한 번씩 바뀐 거잖아요. 물론 근데 지금은 더 변화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갤럭시 1으로 놓고 따져가지고 갤럭시 1이 나와가지고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시장의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갤럭시 2를 개발 안 했으면 갤럭시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또 다른 이렇게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모바일 사업부가 이렇게 연속 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가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었을 때는 뭐 애플이나 뭐 이런데 그 삼성이 처음 만들고 했을 때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갔었는데 지금은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개발했던 어떤 제품의 형태하고 이때 개발해야 되는 제품의 형태가 다르죠. 그만큼 시장에 어떤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고 복잡해졌고 다양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떤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추가시켜줘야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 그걸 팔아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변화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도 제품 개발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제품이 아니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각 업체에서 우리 각 대표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아이템들이 여기에 딱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인쇄물은 어디쯤 가 있을까? 이 생애 주기 중에서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대박이죠. 왜? 앞으로 요만큼 남아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엄마들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죠? 뭔가 내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끔 열심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을 개발할 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쇄 제품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시설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기술 투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뭔가의 영양소를 취하지 않고 키가 크게 바란다? 그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당일날 하나님 아버지 나 100점 맡겨주세요 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제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성은 무한하다. 근데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지금 여기 걸려있다. 여기 걸려있다 한다면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회사는 문 닫아요.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생애주기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응용 분야로 변화를 시켜주든지 해야 우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취미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뭔가에 내가 어떤 매출을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서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이 원하는 게 뭐냐를 놓고 우리가 찾아간다 한다면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야 1980년대 우리 티에다가 마약 인쇄하면 돈 무지하게 벌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 그렇다고 마약 인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이나 저쪽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심지어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알아보고 우리가 그럼 적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이걸 한번 이제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게 100원밖에 없는데 이걸 하려니 10,000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9,900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본들 9,900원을 만들 방법이 없어. 그러면 굉장하게 이걸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9,900원을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할 거냐? 아니면 그 100원에 맞게끔 제품을 변화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인쇄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를 정규 과정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라도 그 대학에 단 한 군데라도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 되고 어쨌든 인쇄술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문화에 대해서 정건하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예전에 유럽에서 시민혁명도 이게 가능했다. 왜냐하면 정보가 일반 시민들하고 다 공유될 수 있는 기술이 인쇄였었으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 손으로 쓰고 해가지고 복사가 안 되니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상위 뭐 0.1, 뭐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만 누렸던 정보를 이 인쇄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대량으로 복제해가지고 다 대중화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공유가 되고 정보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게 아니었네 그런 어떤 그 깨닫는 계기가 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했던 이제 그런 그 혁명들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시대가 발전해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그 5세대까지라고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1세대 인쇄는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남기기를 위주로 한 그런 그 인쇄 세대고 그 다음에 2세대는 인쇄를 대중화시켰던 거. 이게 가장 큰 인쇄의 장점이잖아요. 대량 복제. 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쇄가 조금 더 대량화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4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스마트가 붙죠. 그래서 스마트 디지털 인쇄가 되고 좀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화되고 요 근래는 이제 우리 5세대 인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 전자라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테마가 또 새로 생성이 되면서 또 다른 인쇄 분야를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4세대까지는 어떤 인쇄냐 쉽게 얘기하면 글자나 그림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을 그냥 칼라로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공유했던 그런 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정보를 대량으로 찍어냈던 기술이라고 한다면 역대대로 저는 단순한 시각적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전기적인, 전자적인 기능을 대량으로 복제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인쇄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하면서 쓰고 있는 이 5세대 인쇄술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는 휴대폰. 지금은 그래도 그 이제 인셀, 온셀 해가 지금 터치 패널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다 지금 그 삼성 자체적으로 센서를 증착해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예전에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 다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터치 깔아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터치하면 다 작동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회로들, 그 다음에 우리 그 LED 패널들, 아마 그 영암에서는 나노 LED 있죠, 건조기. 그런 그 회로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인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저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야 이거 인쇄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하실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인쇄전자가 왜 태어났냐? 기존의 인쇄 기법이 인쇄가 적용되고 있던 분야가 산업 발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영역이 어디냐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전자제품을 대량 복제하자. 대량 복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인쇄이기 때문에 앞에다 인쇄를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인쇄 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광부 문체부 소속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가니까 첨단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해가지고 이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열렸는데 기존에 여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시장에 몇십 배가 되는 시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아쉽게도 숨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쇄를 하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털 색깔 낸다거나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잘 공개 안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인쇄하시는 분들은 안 합니다. 아마 태명통장에서 재판해가지고 견장만 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노강 안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쪽 지금 그 계기판 인쇄 같은 거 어떤 업체들이 죽겠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도 PCB 쪽 재판 흔들면서 자동차 전장이라고 하는 계기판 뒤에 들어간 PCB가 결국엔 스크린 인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로 계기판을 찍고 있는
업체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버스나 지금 이런 쪽에도 디지털로 조금씩 바뀌는 추세인데 그 전 모델이나 해외 수출하는 저가 모델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만 해도 지금 다른 회원사 대표님들만 해도 차들이 다 디지털 계기판에 뒤쪽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PCB처럼 뒤에 자동차 전장이 다 지금 스크린대로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씀하시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반도체도 스크린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단순히 우리가 그 색에 대한 농도를 확인하고 중첩 정도를 확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컬러 인쇄물이 뭐 잘 나왔냐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로 전자제품이 기능이 지금 부과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기가 어떤 막힘 없이 저항 없이 균일하게 쭉 흘러가게끔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일정한 그 저기 그 배럴량을 해가지고 뭐 그 열을 낼 수 있느냐 이런 특징들에 대한 기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있어요. 사실은 보면 이 인쇄전자가 이제 그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게 화두가 되니까 여기에 걸맞는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인쇄전자만 해도 지금 인쇄전자협회도 협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냥 인쇄전자가 아니고 이제 유연 인쇄전, 유연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렉시블이 붙었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몸에다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냥 TV 같은 거 요 뒤에는 이제 그냥 PCB도 하드 PCB 한 거.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태양전지도 우리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간편해야 되고 그런 전기 전자 갖다가 인쇄로 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테마가 하나 더 생기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쇄전자협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앞에다가 학회는 플렉시블 등고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우리 그 한글명은 유연으로 그 인쇄자가 빠진 거예요? 아니 유연 인쇄전자. 유연 인쇄. 그러니까는 그만큼 응용 분야를 더 넓혀가겠다. 포괄적으로. 더 넓어져야 된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사물을 지능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 근데 이거를 그 우리가 그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일부 뭐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누렸던 그런 제품의 형태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소득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제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라고 따지다 보니까 인쇄가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일본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태양전지도 그렇고 지금 증착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증착 기법보다 더 싸게 대량할 수 있는 기술이 인쇄.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고 인쇄전자 시대에서 제품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쇄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인쇄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했던 예전에 이 전통의 인쇄 방식에서 이걸 만들어냈으면 기존 시장하고 새로 시작되는 시장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우리가 했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그런 어떤 인쇄의 그 어떤 업체 형태를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일이 많았었고 사실은. 근데 여기로 오다 보니까 단순히 색을 내는 게 아니고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그 인쇄 영역에서 쉽게 도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 LG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쇄전자협회를 새로 만들어버리고 공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 시장은 자꾸 없어지고 있고 인쇄 시장은 자꾸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같이 이제 섞여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좀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미 뭐 결정 난 거잖아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적인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보상이 왔는데 여기는 지능과 정보가 플러스가 돼서 뭔가를 갖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노력한 만큼 맞는데 여기는 무언가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시대가 왔잖아요. 심지어는 요새는 AI가 다 합니다. AI가 인쇄 디자인도 합니다. 자, 요런 디자인 해줘. 챗 GPT에다가 딱 치면 딱 나옵니다. 여기가 너무 직각이야. 여기를 이렇게 좀 동그랗게 좀 만들어줘봐. 그러면 이제
바꿔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기가 막혀. 제가 작년에 그 인쇄문화협회 있는데 그 옆에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협회 회장님이 있었거든요. AI 가지고 책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나오고. 이건 그런 것까지 더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다. 내가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정보도 내가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미처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도 다 취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줘야 그 시장에 맞는 거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딱딱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라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휴대폰도 이렇게 열어서 보고 쭉 들어가고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 먼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점프돼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게 지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거를 삼성이나 LG가 중국한테 뺏길까 관심사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하나가 뭐냐면 이 태양전지 현재가 지금은 인쇄는 공정이 30%가 안 돼요. 그냥 뭐 실버 라인 정도 뭐 이 정도인데 그거를 지금 인쇄 기법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 안 된 것 중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도 태양전지 효율 1% 올리는데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태양전지의 이게 일반적인 지금 그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그 효율이 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 인쇄 기법을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그 효율을 100%까지 끌어올수 있어요. 그런 분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그거를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다가 찾아낼 수도 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마트 제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AR, VR은 한 10년 전에 그 R&D 평가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진짜 슬림화되고 하는데 가장 그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술이 인쇄 기술. 예전에는 막 이만하게 썼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가벼워 뜨니까.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팜. 그 부산에서 저희 친구가 한 4만 평? 그 정도 농사를 해요. 그 1년에 들어가는 그 농기 트랙터 뭐 다 포함해갖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농사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라. 여기에 인쇄술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광량 조절도 해야 되고 온도 조절도 해야 되고 단순한 농사가 아니고 스마트화 시키는 여기에 인쇄술이 들어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쇄가 없으면 비대형 자동차가 못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가상현실 시장 어디에 쓰고 있냐면요. 요양원에 가시면은 저기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치매 치료하는데 이 가상현실을 건물 전체를 갖다가 다 벽에다가 영상을 틀어요. 해가지고 이 뇌 인지 기능을 자꾸 이게 그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그 치료 효과를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 지금 그 재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국제적인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게 뭐그 ROCS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뭐 잉크를 갖다 만든다거나 재료를 개발한다거나 또 인쇄를 한다거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그 기존에 있던 그 재체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선박 있잖아요. 선박. 큰 거 말고 그 저기 뭐야 전남 그 뭐 고흥이나 뭐 통영 같은 데 가면 거기 지금 뭐 거의 뭐 FRP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지금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해가지고 폐기하기 쉽고 그 다음에 폐기하게 되면 빨리 녹아서 그 흙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그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소재들로 자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인쇄 기술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전남 고흥에서 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새로운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도 지금 그 화재 때문에 그 산불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방염 소재, 뭐 단열 소재 이거를 그 제품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개발도 당연히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가지고 그 제품에다 적용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소방관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냥 담갔다 꺼내요. 그러면 그 전체의 그 표면에 저기 뭐야 다 묻어가지고 우리 토치 가지고 그 불 쏴도 절대 안 묻어요. 근데 그게 가장 그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품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인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지금 인쇄를 적용하기 위한 그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쇄에 맞는 점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기 그냥 디핑할 때는 그냥 담궜다 꺼낼 때 그냥 물처럼 있어도 되는데 우리 물 갖다가 스크린 인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인쇄에 적합한 어떤 점성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조건 그러면서도 그 특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연구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게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스마트한 세상이 될 거다. 이 스마트한 세상이 될 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사람들은 뭐하고 살지? 남는 시간에 그 사람은 다른 걸 또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부분도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죠. 가볍거나 휘어지거나 이동이 편리한 다양한 제품의 형태를 요구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있고 기존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 제품은 그러면 그 속에서 숨어있는 인쇄가 뭔지를 우리는 일단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있는 인쇄 기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쇄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인쇄전자라는 건 인쇄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전자서자를 제작하는 새로운 인쇄 기술 분야인데요. 그래서 이 인쇄전자는 영어로 키드입니다. 키드. 뒤에 그래서 인쇄에 의한 거예요. 인쇄에 의해서 전자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쇄가 없으면 안 돼요. 명쾌하게 돼 있거든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기 인쇄라는 게 새로운 소재 개발,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새로운 인쇄 기법 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쇄 전문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기술들이 새로운 개념 앞에서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지금 여기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인쇄 융합 기술이 이제 발전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인쇄전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인쇄 기술이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드는데 10가지 공정이 쭉 있어요. 그러면 자 1번은 스크린, 2번은 그라비아, 3번은 플렉스, 4번은 옵셋, 5번은 디지털, 7번 가면 스크린 그라비아 접목한 거 이렇게 한대. 그런 식으로 계속 융합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